자, 이제 두 번째 단원 함수로 갈게요. 여기 이제 함수가 총 이제 소단원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하는 부분은 그렇게 뭐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이제 이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가 2번 챕터랑 3번 챕터 합성함수랑 역함수거든요. 요 두 부분만 좀 진짜 딱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함수 전체적으로 막 힘든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일단 거기만 잘 지나가면 돼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쭉 갈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거기 함수에 대한 첫 번째 단어는 함수가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어떠한 용어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함수의 정의는요, 모든 x에 대하여 y는 fx가 돼야 되는데요. y는 fx가 돼야 되는데, 대신에 이 x는 이 라지 x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도 마찬가지로 라지 y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표기가 될 때 f 이렇게 갖다가 쓰고 x에서 y로의 함수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y는 fx.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함수의 정의인데, 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핵심의 단어는 모든 x입니다. 모든 x예요. 그러니까 x가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어떤 함수로서 대응이 돼야 돼요. x 값은 하나당 하나씩 y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f라는 저걸 써놨잖아요. 그지?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앞에다가 이제 g라고 붙이면 이제 함수의 이름이 g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x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집합 안에 x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어를 이제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함수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가셔야 되는데, 자, 이 집합의 이름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이름, 이 집합은 이제 뭐냐면은 y값이 살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 집합의 이름은 공역이 돼요. 이 집합의 이름은 공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다룰 때는 이런 대응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를 만약에 제가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제가 만약에 a, b, c, d를 했는데 여기 이제 1, 2, 3, 4가 있어요. 5까지 있다고 칠까요? 네,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함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 보세요. 여기가 정의역이에요, 여러분. x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다시 여기가 뭐라고? 정의역이에요. 다시 이게 정의역.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공역이 됩니다. y라는 집합. 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잡았던 건 뭐였냐면 모든 x, 그러니까 이 정의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짝대기를 하나씩은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대기를 지금 하나씩 다 보내고 있지 않니, 얘들아? 여기 보내고 있잖아요. A는 1로 보내고 B는 2로 보내고 3으로 보내고 4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x들이 다 하나당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자,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A, B, C, D가 있는데 이번에 1, 2, 3, 4, 5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보냈는데 얘가 안 보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본다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정의역, 이게 만약에 공역이라고 친다면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D가 함수값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이건 함수가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함수가 됩니다. 모든 애들이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당 하나씩 보내고 있죠. 자, 이거 함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보내고 있으면 함수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괜찮지? 또 하나의 상황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 D가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가도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이거는 과연 함수일까 아닐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내긴 다 보냈는데 이 x값이 하나씩만 보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f에다가 어떤 x값을 집어넣잖아, 이렇게. 그럼 어떤 값 하나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1도 되고 2도 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1인지 2인지 알 수가 없잖아. 함수값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는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보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죠, 함수. 함수란 말이야. 이 그림이 함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x값이 여기 전체적으로 모든 값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x값들이 다 되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몇 개씩 있어요? 다 y값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여러분. x에다가 1 넣는데 y값이 하나인 거죠. 1 넣는데 두 개 나오는 게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함수야. 2차 함수.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얘는 원의 함수가 아니냐면 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원이죠. 네, 근데 원을 나타내는 방식이 함수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존재하죠. 마치 얘처럼 이렇게 두 개 찍는 거지. 지금 x값 하나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게 y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함수라고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원의 함수라고 지칭되지 않고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x축을 기준으로 세로선들을 쭉 그어 보시잖아, 이렇게. 그러면 교점들이 다 몇 개씩 나오니? 계속 하나씩만 나오죠. 저러면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세로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건 교점이 몇 개씩 나옵니까? 지금 두 개씩 나와버리죠.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용어 확실하게 갈게요.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공역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인데 여기가 만약에 1, 2, 3, 4라고 치고 여기 1, 2, 3, 4, 5라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의역은 누구? 얘가 정의역이야. 알겠지? 그래서 1, 2, 3, 4, 5가 1, 2, 3, 4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러분 공역 있죠, 공역. 공역은 누구야 지금? 1, 2, 3, 4, 5가 이제 공역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전부 다 집합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함수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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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일단 이거는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부터 판단해 볼게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가 맞아요, 여러분. 맞죠? 다 보내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가 지금 공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친구들은 누구랑 누구죠 지금? 1하고 4만 짝대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걔네들만 따로 이름은 붙이는 게 뭐냐면 치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아이들.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치역이 되는 거고요. 그 치역들 만약에 표시하자면 여기서는 1,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역이랑 공역의 포함 관계는 반드시 이 치역이 공역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론 잘하면 같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 5개였고 여기도 5개여서 하나당 하나씩 겹치지 않고 갔으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겠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자, 체크합시다. 함수는 어떤 것이 함수인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함수의 이름을 지칭한다. 이건 정의역, 공역, 공역 안에 치역,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갈게요. 함수의 상등인데, 이 상등이라는 말은 별 말이 아니고 그냥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느냐? 알겠어요? 자, 이 상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잘 모르는 친구들은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식이 같다. 이렇게 오해해버려요. 식이 같으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럼 식이 다르면 함수가 서로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함수의 상등을 정의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두 함수가 서로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이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 fx랑 gx가 서로 같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x를 넣은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뜻인 거고요. 함수 자체가 같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기해줘야 돼.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f랑 g는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 말씀 이거 다시 드리기 전에 참고. 여러분 함수의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응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응관계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그려놨던 이런 동그라미 있죠. 양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그어놓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아시겠죠? 처음에는 함수를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서상. x가 뭐일 때 y가 뭐다. x가 뭐일 때 y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응관계라고 하는 게 여기가 만약에 1, 2, 3이고 여기가 1, 2, 3이어서 이렇게 대응이 됐다라고 칩시다. 이게 f라는 함수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 이 그림 자체가 뭐라고? 대응관계라는 얘기예요. 대응관계로 함수를 표현한 거고, 순서상으로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x가 1일 때 3이니까 1,3 지나고 2,2 지나고 3,1 지난다.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방법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면
대신에 x는 1, 2, 3 만약에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x에 1 넣었을 때 y가 3 되는 거 맞죠 여러분? x에 2 넣었을 때 y가 2가 되고 x에 3 넣었을 때 y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서 함수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래프로도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점 찍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거니까 x가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2고 3일 때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것들은 이 관계식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긴 해요. 일단 괜찮냐 여기까지? 자, 다시 아까 말하다가 좀 샜는데 요거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만족하려면은 정의역이 서로 같고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fx라는 식이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gx라는 식이 절대값 x라는 식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두 식은 서로 같나요? 다르나요? 식이 서로 다른 거 아시겠죠? 식이 다릅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정의역을요. 두 함수 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설정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0, 1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갈겠지. 제곱을 한 거니까 0은 0으로 갈 거고 1은 1로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f의 그림이 되겠죠. 맞아? g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에 절대값 붙이면 1이고 0은 0이고 1은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여기서는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정의역이 똑같은 정의역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함수값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모든 함수값, 그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같기 때문에 그냥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봐봐. 또 하나 비교해 줄게. 자, 만약에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제가 편의상 fx라고 하고 요거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그냥 fx, gx 갖다 썼습니다. 자, f랑 g는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두 함수는 서로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다른 것으로 봐야 되나? 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맞아요? 네,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x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아시겠어요? x값은 모든 값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gx라는 함수는 x에다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값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누구 넣으면 안 되지? x에다 1 넣으면 안 되죠. 1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모가 0이면 숫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 말은 정의역에서 1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x가 1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1이 아니라고 치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나눠가지고 이게 x 플러스 1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그러면 gx를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 똑같이 들어가는데 대신 x가 1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x가 1일 때는 이 함수가 정의가 아예 안 돼. 이 함수는 함수값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일 때는 그냥 구멍이 나 있는 상태지. 1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갖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함수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서로 같지가 않다고? 정의역부터 서로 달라서 얘는 실수 전체였고 얘는 실수 전체에서 1이 빠진 상태의 정의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이 정의역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보시고 그럼 여기까지 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부터 이제 쭉 또 얘기들을 진행해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1대1 함수도 나오고 1대1 대응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용어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거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정의가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다시 x값이 다르면 함수값 또한 달라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이거 일단 함수 맞아요? 함수 안 맞아요? 함수 맞아요? 맞죠?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안 맞아요? 1대1 함수는 안 맞아요. 왜?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거든요. 이해돼?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달라야 된다고 한마디로. 근데 얘는 1,2를 지나고 얘도 2,2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x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y값을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돼? 다시 2차 함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2차 함수는 함수 맞죠, 여러분? 함수 맞죠? 그러니까 2차 함수지. 물어봅니다. 1대1 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1대1 함수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어보시면 x값이 서로 다르죠, 지금. 이 두 개는 x값 서로 다르잖아? 그럼에도 어떻게 돼? 같은 y값을 가져요. 마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값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인게 이해돼? 안 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해야 하는 게 1대1 함수라고요. 잘 집중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x값이 서로 달랐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짝대기를 받는 그 y값도 서로 무조건 달라야 되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지금 얘가 얘랑 다른데 1과 2가 다른데 같은 함수값을 찍으니까 이 식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됐지? 그래서 아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여기를 1, 2, 3으로 하고 여기 만약에 1, 2, 3, 4로 하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1대1 함수 맞습니까? 이러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 뭐냐면은 대응 관계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게 대응 관계로 지금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대응 관계로 함수를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냐면 무조건 이 정의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끊어지는 숫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정의역에 1부터 3까지 실수를 깔고 싶어. 실수를 못 간단 말이에요. 왜? 1 다음에 뭔데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이 대응 관계로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듬성 이렇게 찍힌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 숫자들 1과 2 사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띄어져 있단 말이야. 2와 3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1일 때는 얼마? 지금 1일 때는 2가 됐고 1일 때는 2가 됐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3이 됐고 3일 때는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X값 달랐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값들이 다 달라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잘 봐봐. 만약에 제가 얘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응? 잘 봐. 여기에 정의역이 이렇게 1, 2, 3으로 끊어지지 않고 1에서부터 3까지 실수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선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본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해돼? X값이 서로 다름에도 같은 Y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 관계로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정의역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산적이라고 얘기해요. 숫자들이 끊어지는 숫자들이 들어간다고. 집합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이제 뭐가 될 거야? X가 어떤 실수 전체, 어떤 범위 내에서의 연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럼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 그래프가 지금처럼 만약에 올라가다가 마음을 바꿔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 같은 값이 존재하게 돼버리죠. 혹은 내려가고 있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무조건 같은 값이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만약에 연속적인 함수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려갈 거면 그냥 계속 내려만 가든지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성은 일단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증가만 하는 거 혹은 그냥 감소만 하는 거. 자, 아까 2차 함수가 왜 안 됐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내려가다가 올라갔잖아, 마음 바꿔서. 이래서 1대1 함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함수 3차 함수도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순간 1대1 함수가 깨져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대응 관계로 표현해 버리면 이건 증가만 하는 함수도 아니죠. 그렇지? 그렇다고 감소만 하는 함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됐어.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연속적인 별량을 갖고 있는 거랑 이산적인 별량을 갖고 있을 때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누가 정리 안 해주면 나중에 가서 헷갈립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힘들어도 받아들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대1 대응은요. 두 가지가 충족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일단 1대1 함수가 무조건 돼야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 조건이 더 붙는데 뭐냐면은 공역이랑 치역이랑 서로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아까처럼 여기 1, 2, 3 여기가 1, 2, 3, 4인데
이렇게 대응이 돼 버리면 만약에 1대1 함수인 건 맞죠, 여러분? 이거 맞잖아요. 1대1 함수 맞는데 뭐가 안 되냐면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 여기가 공역이고 여기가 치역이잖아요, 여러분. 두 개가 서로 같은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고 1대1 대응이 왜 좀 중요하냐면요. 1대1 대응이 곧 나중에 배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거든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미리. 나중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무조건 되어야만 역함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일단 나중에 가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제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대충 그냥 그림으로만 느낌 좀 잡을 수 있게. 여러분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걔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x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y 있잖아요. y도 실수 전체예요. 전체 집합을 얘기한대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 구멍 뚫렸어. 알겠지? 구멍 뚫렸다 치자.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3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보세요. 네. 그러면 또 구분해 볼게요. 예를 들어 1대1 함수인가 생각해 봅시다. 1대1 함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였니 얘들아? 정의 자체가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었듯이 결국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안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대응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1대1 함수냐고 물으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1대1 대응이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가 됐어. 맞지?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뭐가 필요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y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역이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 이거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공역을 어떻게 지정했다고 지금? 실수 전체라고 지정해 놓은 상태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의 치역은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y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y가 이 파란색 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실제로 짝대기 받은 y 값들은 저 범위 안에 있죠. 근데 공역은 어떻게 됐다고? 실수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다고.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므로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조금만 더. 말 안 하면 진짜 내가 이거 말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편해. 처음에는 편하는데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설명드릴게 그냥. 봐봐.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멘트가 없어. 만약에. 알겠어? 이 멘트가 없어. 그러면 없다 치면 1대1 함수냐? 라고 물으면 오케이인 거 똑같아.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으면 원래는 아니었잖아. 저 멘트가 있었을 때는. 근데 이 멘트가 사라지면 이것도 오케이가 돼. 왜냐하면 공역에 대한 언급을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치역이 곧 공역인 것으로 간주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게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셨을 때 공역을 디테일하게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줬으니까 그럼 공역 뭔데? 야, 그냥 치역이 공역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간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 따질 필요가 없어진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다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항등함수까지 빡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게요. 문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또 요거 다시 복습하면서 하면은 더 편하게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항등함수라는 말을 잠깐 한번 볼게요. 항등함수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치, 그러니까 함수라는 장치라고 봤을 때 항등함수는 별게 아니고 여기에 누군가를 넣죠. 만약에 x를 넣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값도 똑같이 x가 나오면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x 넣었을 때 x 나오면 그냥 항등함수가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누구일까요? y는 x가 되겠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얘가 되는 거고요. 보통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 i라는 함수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항등함수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f라고 보통 설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항등함수는 보통 i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ix는 x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해돼?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요 생각도 한번 해볼게. 봐봐. 우리가 어떤 대응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제가 여러분 저 fx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관계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x 괜찮나요? x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0 넣으면 0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어때? 저것도 괜찮지 않니?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0 세제곱하면 0이고 1 세제곱하면 1이고 맞죠? 되죠? 되게 많겠다는 거 느껴져? 좋아. 근데 제가 여기다가 2를 더 추가하면 아래들이 다 안 된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쵸? 그럼 잘 보세요. 항등함수가 되게 여러 개가 나왔다가 갑자기 2 하나 더 추가하니까 안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항등함수는 이 정의역을 굉장히 제한시켜 놓으면 항등함수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놓잖아? 이 세 개만 아니고 만약에
x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이 다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되는 항등함수는 요거 하나로 유일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정의역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자. 정의역이 그냥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항등함수는 여러 개일 수 있다. 하지만 정의역이 무한집합이면 항등함수는 y는 x로 유일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놓을게요. 괜찮죠? 여기서 말하는 유한집합이라는 건 지금도 이거 유한집합이잖아. 몇 개 안 되잖아. 그지? 셀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식 조작을 하면 항등함수가 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 정의역의 원소가 막 무한히 많은 상태라고 본다면 항등함수는 only y는 x 하나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